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학습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관련해서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번부터 보게 되면 나 전체 글, 내용, 주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고요. 다음에 5번은 이제 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6번 역시도 특히 가에서 세부적인 개념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7번은 한 주장에 대해서 이 글 안에 있는 관점으로 또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8번은 구체적인 보기 사례에 대해 적용하는 문제고요. 9번은 자주 푸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글 내용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특정한 것을 지지한다기보다 조금 더 중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 내부에서 설명하듯이 다원주의라는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그 다원주의를 혹시나 뜻을 들어봤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의견 혹은 종교 그리고 가치관 등에 있어서 여러 다양성들을 인정하겠다라는 우리 옛날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그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덕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무엇이? 국가의 중립성이.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이 국가의 중립성이 어떻게 옳은가? 왜 옳은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는 총 4가지가 글에선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상대주의, 회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대주의는 말 그대로 상대성. 상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해서 꼭 틀린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회의주의는 꼭 옳은 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전제는 일단 첫째, 절대적인 참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들은 일단은 그렇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뭐 다른 사례나 반박할 거리가 나오면 그것도 정당하다면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은 개개인의 가치관을 모두 똑같이 중립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중립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공리주의는 자, 전제는 당연히 이제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제를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개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 가치관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인간을 어떤 수단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공리주의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비판받거나 공격받을 때 주요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산문단으로 넘어가면서 또 세 번째 칸트적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참 철학하면서 이제 칸트가 자주 나오니까 칸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어쨌건 간에 다시 돌아와서 전제는 옳음과 정의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 옳음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어떤 특정 가치관, 종교 이런 것을 강요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은 어떻다? 무언가를 이런 특정 가치관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인 권리의 공정한 체계 보장,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보장을 더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즉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비판은, 자, 전제는 개인은 사회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는 사회가 무조건 필요하다. 자, 그러다 보면 주장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자아를 이 사회와 유리된 자아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개인의 자아가 사회와 아예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위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 학교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하고 아예 그냥 신경 꺼는 것도 그냥 합리화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퍼져나가게 되면은 개인의 참여가 오히려 이 방해받는 그러한 영향이 생길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모가 쳐져 있고요. 네 번째,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자유주의는 그래서 확인해 봤겠지만 롤스의 어떤 논지가 중심이 됩니다. 자, 전제는 칸트적 자유주의의 비판에 대한 보충 혹은 반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왜? 그 비판 때문에 이것이 보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을 굉장히 크게 고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은 자, 정치적 영역에 한해서는 자유주의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모두 뭐 인간적, 철학적 이런 것만 다 따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비판이 옳게 되니 그거 말고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때는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유권만 너무 생각하면 내 자유,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내가 이 정도 양보해도 상대가 만족한다면 그것 나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따로 분류하고 뭐 인간적으로 사람은 어떤 것인가 뭐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롤스는 시민의 자율성은 정치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옹호는 정치적 영역에 한정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글을 먼저 읽어봤겠지만 가는 여태까지 정치적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중립성 자체가 없다라고 본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 국가의 중립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은 공동체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공동체주의자들은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게 돼요. 자,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현대사회에 가정, 전통적 가치 해체, 공동체 유대가 소멸되는 것이 개인의 자아의 성격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국가의 중립성을 신봉하는 데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오해가 있느냐? 개인주의는 개인주의로 일을 해서 자유를 자신의 가치관 선택에 있어서 자유만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유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는 자치에 대한 참여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샌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치에 대한 참여는 그럼 또 무엇이냐? 사회 공동선, 사회 운명을 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치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 공동선이고 사회 운명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잖아. 그럼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국가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가치관 혹은 특정한 종교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선거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혹은 뭐 비밀 투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자유주의와는 조금 엇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르칠 때에 있어서 국가가 중립적일 수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들에서는 샌델이 공동체주의의 이제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책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공동체의 책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즉,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인식하면 오히려 자유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또 반박해. 그러다 보니까 글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개인적인 정체성과 정치적인 정체성을 구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샌델이 비판하던 그 자유 말고도 정치적인 어떤 자유도 우리 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이 부분, 지금 이 파트 이 부분, 이거 아까 앞에서 봤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롤스가 다시 한번 나와요. 롤스의 입장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인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이 롤스의 입장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반박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샌델은 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 정치적 문제에는 우리 특정 가치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밀선거, 뭐 중립선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특정 가치관의 개입인데, 자,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롤스의 정치를 철학에서 분리하려는 이 논리 자체가 예외가 너무 많다.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간과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협력의 어떤 이익보다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논리에는 허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산문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샌델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 공동체주의 그리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또 문제를 제기해요. 개인의 자유에 부여하는 가치, 그러니까 자유보다 이 문화 혹은 문화적인 관행을 또 더 중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양립이 가능하냐 너희의 입장에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고 글에 조금 풀려 있는데, 자, 자유의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느끼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다. 근데 이 목적 추구 활동의 의미는 또 이 문화적 관행과 전통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입신양명 같은 거,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치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의 자유와 얘네 둘이 부딪힌다면 너희는 무조건 이 자유의 의미를 더 추구할 텐데 얘는 그러면 무시할 거냐? 혹은 금지할 거냐? 금지할 수도 있어, 너희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는 사회제도의 가장 큰 미덕이 정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좋은 삶을 장려하는 데에 조금 더 큰 목적이 있다. 국가 자체가, 정치 자체의 목적이 그쪽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글 문제를 쫙 보면 이 글 두 개 내용 주제를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는 국가 중립성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정당화 논리 해가지고 1, 2, 3, 4번 있었고, 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그래서 샌델이 계속 비판하고 반박했다가 또 비판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틀렸냐? 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가에서는 딱히 나오지가 않았고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립성 개념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입장의 변천 과정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를 나타냈죠. 자, 다음에 이것 역시도 변천 과정은 없었다. 다음 4번 국가 중립성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그리고 나는 또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뭐 해가지고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없습니다. 자유와 개인의 자아에 대한 관점 이런 얘기는 따로 없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저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나는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에서는 딱히 타당성을 뭐 제시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2번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선보다 정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2번.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이거 첫 문단에 나와 있어요. 가의 첫 문단. 그래서 맞고. 3번.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 권리보다 사회 전체의 선을 중시한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정치적 자유주의 역시도 개인의 권리를 더 중시하지만 정치적인 사안,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더 중시할 수도 있다. 따로 생각해야 된다. 상호 존중과 그 관용의 미덕 하에서 따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롤스의 입장에 대해 샌델은 실제적인 것을 우선시함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가치가 있다.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실제적인 것인 정치,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분리하려고 한다라는 언급이 나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토대로 보면 맞는 말이고요. 5번 역시도 이 부분 마지막 3문단에서 나의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6번. 6번에는 이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가에 있습니다. 기억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그리고 니은은 공리주의. 자, 기억과 달리 니은, 공리주의는 특정 가치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음을 고려한다. 이거는 반대로 돼 있죠. 기억에서 고려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둘 다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인간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처우할 우려가 있다가 아니죠. 반대로 됐죠. 니은을 그렇게 본다. 공리주의를. 자,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 국가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이 줄어든다고 본다. 이거는 반대로 또 니은에 대한 얘기고. 다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의 개별적 가치를 존중하려고 한다고 봐야 무방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왜? 다원주의에 대해서 둘 다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7번 보게 되면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디귿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 디귿은 뭐냐?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개인의 자아를 인식한다. 그래서 책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유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비판한 부분을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혹은 생략됐다면 추론할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면 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으므로 사회의 존재를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죠.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다. 이런 거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고. 다음에 2번. 개인은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인 자아로서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로 얘기했던 그 롤스의 입장으로 다시 반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게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게 이거였고 재반박한 게 그리고 나서 또 비판한 게 다른 샌델의 아까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비판과 반박과 비판 그것의 선후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자, 3번은
개인은 사적인 자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라는 말은 오히려 공동체주의에서 할 법한 말이고, 그리고 사적인 자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다음에 4번. 개인의 자아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도 자유주의는 굳이 옹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정치적인 영역 혹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하려고 한다. 5번. 개인의 자아가 철학과 정치의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 이거 맞습니까? 여기서 틀렸다고 보면 되죠. 왜? 아까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정치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의 자아를 정치와 철학에서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지에 맞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좀 길어서 좀 간추려 봤는데, 보면, 자, 도시 재생지역,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해제된 지역, 그게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기존 주민들 외에 이 관련된, 그러니까 뭐 재투자하려는 사람들 혹은 뭐 더 싸게 들어올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익과 관련된 외부 사람들이 함께 도시재생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이곳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글 내용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다원주의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지역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떠한 공동선을 가지고 있다. 다음, 공동체에서 이해를 조정하고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참여하고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해야 한다. 혹은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한다. 자,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배타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막 편가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자, 다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이권 관련된 사람들 말고, 이익 관련된 사람들 말고, 기존 주민들은 보통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노령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숙고, 토론, 심의에 참여가 어렵게 되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교육이라던가 조금 더 설명을 길게 한다던가 따로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러한 뒷받침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가와 나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게 되면, 자, 1번.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역 활성화로 인한 결과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용상 크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어긋나는 내용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도시재생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까 정치적 자유주의에 얘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겠죠. 자, 다음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치관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까 뭐예요? 자치에 대한 참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도시재생 공동체에서 기존 주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이나 시간을 따로 가진다거나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다? 국가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거죠. 국가의 중립성은 뭐야? 관여 안 하는 거야. 근데 또 공동체주의에서는 좋은 삶을 장려해야 할 때는 오히려 국가가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립성은 없다라고 하는 논지랑 4번의 말은 맞다고 봐야 한다. 자, 다음에 5번.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공동체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장려하는 것보다, 아니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죠? 삶의 질 향상을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어디다? 자유주의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는
아마 사례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잘 끊어서 문장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끊어가지고 잘 선지 하나하나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에 9번. 문맥상 A의 의미. A는 이제 내세워라고 되어 있는데, 주장, 의견 따위를 주장하거나 지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내세우다예요. 그래서 내세우다는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용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는 별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랑하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를 지역 의원 후보로 내세웠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에 나서게 했다. 자, 다음에 서로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게 되면 갈등만 점점 더 심해진다. 요거랑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큰 딸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앞장서서 행동하게 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그냥 서게 했다. 라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목적어 부분에 써 있는 거 혹은 주어에 써 있는 거의 성격과 가장 비슷한 거를 찾고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철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게 자기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항상 예외가 있고 비판, 반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